자, 먼저 문 대통령과 미 국방장관 만남에 대한 기사가 있는데요. 먼저 기사 먼저 읽어보고 내용 해설 들어가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청와대 본관에서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과 만나 한반도 평화 여정이 이어지기 위해서는 한미 간 긴밀한 공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한반도 종전선언에 대한 관심과 지지를 당부했다. 오스틴 장관은 미국이 북한에 대해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점은 변함없다고 답했다. 자, 일단 미국의 짱별들이 우리나라에 지금 다 와 있지 않습니까? 네. 합참의장과 인도태평양 사령관까지 와 있다고 어제 설명을 드렸는데 오늘 대통령을 만나서 예방을 했어요. 근데 기사는 대북 외교 뭐 이런 얘기가 나왔지만 실질적인 핵심은 전시작전권 전환입니다. 전시작전권 전환 시기와 방법에 대한 논의가 종전선언. 큰일 날 뻔했어요. 종전선언과 연결되어 가지고 어떠한 방식으로 시기와 방식의 변화가 있을 것인가 라는 내용을 긴밀히 주고받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사실 이제 로이 오스틴 우리가 그 작년에 선임될 때부터 말을 많이 했지만 최초의 뭐 흑인 국방장관 뭐 이런 얘기는 있었지만 사실 군부 내 장악력이 매우 떨어지는 분이거든요. 아, 그래요? 청문회 때도 굉장히 오랫동안 그 통과를 못했었고 못 된다고 막 그랬었는데 선대가님. 못한다. 저거 곧 바뀔 그 바지다 그랬는데 뭐 다 틀렸어. 아니, 그래. 나도 트럼프가 배신할 줄 알았나 뭐. 네, 아무튼 그래서 로이 오스틴이 지금 이 자리를 계속 유지하고 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로이 오스틴만 왔으면 로이드 오스틴만 왔으면 이 사람 말을 못 믿겠는데 다행스럽게 합참의장하고 인도태평양 사령관이 왔다는 얘기는 실무적으로 이거를 보증해 줄 수 있는 세력들도 왔다는 거거든요. 국방장관 만나서 얘기하고 있을 때 실무자들은 우리나라 국방장관들하고 또 따로 얘기를 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렇죠. 밖에 할 수 있는 얘기가 있고 또 따로 그렇죠. 뭐 할 수 있는 얘기가 있으니까. 이게 실무자들끼리 이제 이에 대한 얘기를 했을 것으로 얘기가 되는데 자, 문제는 그 다음 기사예요. 네. 이 한미의 그 작계를 바꿨어. 작전 계획을 바꿨어. 네. 이 작전 계획을 바꾸는데 합의를 보는 중에 대만이 언급됐다는 거지. 송 작가가 늘 걱정하던 부분. 네. 우리가 한반도 평화를 보장받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미국 대신 똥을 치워야 된다. 그 중에 하나가 아프간, 이란, 대만이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네. 대만이 실제로 첫 언급이 있었다고 합니다. 기사 읽어주세요. 네. 한국과 미국은 어제 고도화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연합작전계획 작계를 새로 보완하기로 합의했다. 이 핵 탑재가 가능한 대륙간 탄도미사일과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 등 이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이 정밀화, 지능화하는 데 맞도록 기존 작계를 수정하기로 한 것이다. 새로운 작계에 따라 대응 능력 향상을 위한 전력 증강도 이뤄질 것으로 보여 북한의 반발이 예상된다. 이게 이제 핵미사일 위협 대응을 위한 쉽게 말해서 핵미사일 추적하고 또 그거를 이제 요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강화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사드의 진화형이 됐든 아니면 이제 우리가 하고 있는 SM3가 됐든 아니면 대한민국이 전 세계 최초로 상용화할 것으로 보이는 레이저형 아이언돔이 됐든 이거 국가기밀인데. 네.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의 아이언돔을 우리나라가 기술을 받아와가지고 레이저로 요격을 하는. 가성비를 극도로 줄이면서 효율성, 명중률을 높이는. 가성비를 줄이면서? 높이면서. 그렇죠. 가성비를 높이면서 극도의 명중률과 그다음에 안전성을 보장할 수 있는 이러한 시스템들을 도입하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지. 근데 이 시스템을 단순하게 우리나라 지키는 데만 쓰는 게 아니라 이와 같은 중국의 그 위협이 닿을 수 있는 주변 국가들과 관련된 쪽에 기술 제공을 좀 해줘야 된다라는 일종의 이제 간섭이 좀 나오지 않았나 싶어요. 여기에는 지금 기사에는 없지만 최근에 그 토픽으로 그 나오고 있는 얘기가
대만이 잠수함 관련된 기술을 획기적으로 취득을 했는데 거기에 그걸 우리나라가 줬다라고 또 고백을 해버렸어. 근데 우리나라는 또 아니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거 밝히지 말라고 그러면서 저도 안 준 거지. 심지어 우리 그건 거기 그렇지. 가 있는 그 대우조선 파견 가 있던 사람들까지 뺐거든. 그래서 우리는 안 도와줘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사실은 다 가르쳐주고 간 거야라고 얘기를 해줘 버린 거예요 지금. 지금 대만 입장 급하거든요. 어떻게든 우리 발목을 잡고 또 그러니까 잡을 수 있는 발목은 다 잡고 싶은 잡아야지. 거예요. 지금 봤지 중국 봤지 우리 다 내가 발목 잡고 있어 뭐 이렇게. 그래서 이제 우리 기사가 걱정하고 있는 것은 북중의 반발인데 북의 반발은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사실. 북은 이미 종전선언 및 한반도 평화에 대해서 내부적 합의를 보고 있는 건데 중국이 개긴다는 거야 지금 중국이 이걸 놓게 되면.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중국하고의 또 갈등 내지는 긴밀한 상황 같은 것들을 좀 얘기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되면은 중국이 우리나라를 좀 또 싫어할 텐데. 아니 근데 지금 걱정이 되는 거죠 이제. 지금 이제 네. 중국 입장에서는 예전 같으면 사드 보복이나 뭐 이런 것처럼 그렇죠. 뭔가 보복을 좀 해야 될 텐데 지금 걔네들이 그럴 입장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이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어떻게 됐냐면 방금 기사가 나왔는데 종전 선언을 조율하겠다, 진지하게 협력을 하겠다 이렇게 아예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대북주가 살짝 네, 움직이고 있다는. 네, 이럼에도 소식입니다. 불구하고 그러니까 정필이가 이거 3월 때부터 조짐은 뻔했는데 JP 모건. 네, 이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중국하고 우리하고의 어떤 딜은 이루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 한 달 안에 대한민국과 중국에서 그러니까 시진핑과 문재인 대통령의 정상회담이 있을 수 있다라는 기사도 지금 조금씩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네, MBC 기사인데 다음 달이면 1월이죠? 1월이죠. 네. 1월에 한중 화상으로 정상회담을 추진할 것 같다. 이렇게 막판 조율 중이다. 이런 기사도 났습니다. 주말 기념이니까 내가 숟가락 좀 얹을게. 네. 내가 2달 전부터 얘기했잖아. 아니 뭐 맞아요. 이게 온다고 우리가- 했었지 근데 온다고 했었는데 화상이니까 이게. 뭐 화상이 됐든지 간에 일단 네. 만남이 이루어질 거라는 얘기는 이제 있었던 거고.